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국민님 관련된 뉴스를 많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이재명 의원이 결국은 당대표에 당선이 돼서 수락연설을 했는데요. 이 독주에는 맞서겠지만은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수락연설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장지도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둬야 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특히 지도체제,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쪽에서 여전히 단계별로 가처분 신청, 법적 투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입장을 내는지가 굉장히 관심사항인데요. 지금 방금 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중앙일보에서 지금 속보로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실 여지도체제 논란에 당의원 중지 모아 해결 기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고심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자들이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주체이고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고심해서 내린 결론이 결국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23일 날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비대위에 비상대책위원회 등 당의 정치 일정은 국회의원과 당원 등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휘발성이 강한 사안인 만큼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문자 파동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커졌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번 사단의 발신 소스는 어디냐? 바로 이준석의 성상납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 원죄설이 말이죠.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거꾸로 문자 파동이 지금 앞에 원인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보도에 보면은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윤핵관도 이제 분화되고 있다. 그래서 장제원과 지금 권성동이가 한 몸이 아니다. 둘이 분화돼서 양집을 차리고 있고 거기 안에 또 조그만한 꼬마집들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윤한호, 또 하나는 이철규 이런 쪽으로 해서 이 권성동 체제 라인이 또 되고 있고 그리고 장제원 쪽에는 박수영 의원이 또 줄 서 있고 그래서 윤핵관이 지금 분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하는데 윤한홍과 이철규는 권성동과 함께 만찬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장제원 의원은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고 바로 또 그 이튿날 이어지는 의원총회에도 장제원 의원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둘이서 이거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 불하다, 권력투쟁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둘이서 오찬을 함께 했지만 오찬 이후로 둘이서 가까워졌다, 불화가 아니다, 권력투쟁 아니다 라고 우리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이나 또는 행보는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핵관 자체도 분화되고 있고 또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대통령실에서도 말이죠. 입직 경로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운명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보도의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확인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일단 윤핵관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이준석 사태를 관리하고 다루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윤핵관 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 기강 단속 및 직무 감찰이 실시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5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윤핵관 라인을 타겟으로 한다. 이런 언론 보도를 흐리려고 하는 또 이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물론 말해봤지 5년 내내 인사가 되고 5년 내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있는데 정해둔 숫자라든가 기한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내부 인적 쇄신 작업은 계속된다. 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오늘 또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일단 윤핵관 라인에 대한 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 작업은 1차적인 작업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밝힌 내용도 보면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고 정해진 기한은 없다. 인적 쇄신 혹은 조직의 재점검, 재정비는 어느 정부에서나 늘 이루어져 온 것 아니냐.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5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대상 규모에 관해서도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인사라는 것은 없고 그렇게 되면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대명제 하에서 숫자는 10명보다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리고 5년 내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전후로 기한을 한정한다든가 교체 인원을 갖다가 2, 3명으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업무 역량과 책임 의식에 따른 판단이 유일한 원칙이다. 그래서요, 이게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지금 특정 라인을 색출해내는 그런 이 쇄신 숙청 작업이 아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인사 쇄신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국민의힘의 지도체제 변환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 이런 거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측 관계자가 통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즉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기존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거, 이런 것은 하나의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내일 비대위가 공식 회의를 열거나 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려 하면 단계별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법원이 일단 비대위의 위법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향후 비대위의 모든 활동이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결론을 이준석 측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7일 날 바로 어제죠. 이준석이가 칠곡 산소를 산소 성묘로 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머물면서 책을 쓰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이 책을 쓰는 게 뭡니까? 결국은 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거고 또 윤핵관을 공격하는 거가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은 상당한 시간 동안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라도 지금 윤리위에서 조속히 어제 의총에서도 요청했지 않습니까? 윤리위에서 조속히 재병 처분을 내리는 길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에서의 소환 조사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우선은 가장 큰 것이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났어요. 성상납 문제 공소시효가 끝났고 또 일부에서는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은 포괄일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죄가 정하려면은 로비 대상이 한 사람이 되는데요.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갔다. 한 번은 이준석한테 갔다. 또 한 번은 또 이 실세한테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일죄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공소시효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결정적 물증을 찾기는 또 어렵다. 그리고 대신에 이 김성진 씨를 6번씩이나 이제 소환 조사했지 않습니까? 성상납을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진술은 충분하게 확보해 놨다. 그러나 결정적 스모킹 건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소환 조사 일정도 자꾸 미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벼랑 끝에 내몰렸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일이면 더군다나 이제 검수한 박법까지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경찰에서도요, 이준석의 소환 조사를 앞당기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윤리위에서 징계할 때 또다시 야권으로부터 그리고 이준석 측으로부터 공세의 빌미, 즉 경찰 수사도 끝났는데 무슨 추가 징계냐 반발하는 이런 소지를 미리 없애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래서 조혜진 의원이 지금 끝까지 이준석 측에서는요, 강한 투쟁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조혜진 의원은 오늘 조금 전에 SNS에 입장을 올려가지고요, 이준석에 대해서 살수 대첩, 즉 우중문 시를 인용해서 만족하면 이제 멈춰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더 이상의 소송 행위를 중단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중자애, 자기 성찰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당정과 화해하고 화합하는 과정을 시작하라. 그러면서요, 고구려 장수인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인 우중문에게 보내는 한시 여수장 우중문을 인용해서 이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신묘한 꾀는 천문을 꿰뚫었고 묘한 헤아림은 지리에 통달했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을 알면 멈추시길. 이러한 여수장 우중문 시를 언급한 뒤에 이준석 대표는 퇴로를 찾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갈망하는 충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당, 이준석 대표의 상생 공조를 위해 노심초사해 왔는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생존을 위한 자기 방어, 자기 행위를 넘어서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공도 동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정권교체의 민심인데 상생 공존이 힘들면 한쪽은 살아야 하고 그것은 정부와 당 쪽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정권교체의 민심은 대통령을 지키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진통 끝에 이준석 징계를 요구하는 규탄 성명이 나온 것은 그런 시그널이다. 이준석은 정치적 자폭 테러를 협박하지만 둘 다 죽는 경우는 절대 생기지 않고 하느니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은 생명이 질기다. 보수의 막장이라고 했던 야당 자유한국당도 살아남았고 아무리 바닥에 떨어졌다 해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모시고 있고 나라의 운명을 걸머진 5년 임기의 집권 정당이다. 이대로 평행성을 그으며 제로성의 대치 전선으로 가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당은 살아남지만 이준석은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멈춰라. 회군을 모색해야 한다. 테러를 찾아라. 더 이상의 소송 행위를 중단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중자애하고 자기 성찰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지금 상태면 조만간 이준석에 대한 당 윤리의 대명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사태는 더 악화된다. 그리고 소록 징계가 불가발돼서 1월 9일자로 이 대표가 원직에 복귀하더라도 당이 당원 개정이나 상임 전국위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해주지 않으면 이준석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나홀로 대표, 반신불수의 식물 대표가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정치적 수렁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당정되는 두어 가지 길이 있지만은 이준석 대표한테는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 시간이 많지 않으니 조속히 결단을 해서 돌아서라. 이렇게 엄중한 이러한 경고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요, 이 자유민주당의 이 고영주 변호사가 자, 이준석에 대해서 중대한 경고문을 내놓고 있어요. 이준석은 야당으로 가라. 자유민주주의 국정을 뒷받칠 만한 여당 대표로서 선을 넘었다. 집권 여당 지도층도 거취를 정리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의 밀알이 되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구정 세력 척결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해서 신속히 집행하라. 이러한 성명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명문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국정을 뒷받침할 여당 대표로서 명백히 선을 넘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자신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야당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지지하는 야당으로 가서 자신이 정치 철학을 구현하든지 아니면 자기 당을 향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권력 투쟁을 하든지 정부 여당을 조롱하든 하라. 이렇게 질타하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요, 성상납 의혹의 증거인멸 교사 행위까지 한 이준석에 대한 수사와 확실한 조치에 왜 이리 지지부진하냐. 신속 조치하라. 라고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집권 여당의 지도층에 대해서도요, 이준석 사태를 신속 처리한 뒤에 자신들의 거취도 확실히 정리해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 대한민국 국정 동력의 미랄이 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정당에 대해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지고 실체 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준 이번 가처분 담당 판사 황정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리다라고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하고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처단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와 처약으로서 확고히 천명하고 이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의 역사가 입증하듯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타협이나 통합이 불가능하고 국민통합은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은 헌법정신 실현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빨리 파헤치고 특히 이준석 경찰 수사 속도를 내라. 그리고 이준석은 본인을 지지하는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따질 것은 따지든 말든지 네 멋대로 하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말이죠. 채널A 사건이 이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의 본격화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요. 2년 전이잖아요. 2020년 7월에 제기된 검언 유착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확실하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게 됐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성윤이가 그동안에 관료로 되어 와던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독대 보호 시스템마저도 깔아뭉개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이성윤이는 완전히 애완견 검사 1호로서의 이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번씩이나 걸쳐서 수사팀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무죄다라는 의견을 올렸지만 끝까지 처리하지 않고 서울 고등검사장으로 승진 발령나는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이정수, 이거는 뭐 박공계 고등학교 후배지 않습니까?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수사팀의 무혐의 주장을 건의를 몇 번씩이나 거부하다가 마지못해서 지난 4월 달에 이 무혐의 처리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채널A 사건은 끝났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게 됐는데요. 전격적으로 서울고검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 검언유착 사건에 관한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가 되니까 이거를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져 갖고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MBC, KBS 둘 다 KBS에 오보를 낸 신성식 검사장에서 대해서까지 이제는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고요. 그리고 MBC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지금 착수가 됐어요. 그래서 MBC와 KBS, MBC는 이 오보, 의도적인 오보고요. KBS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신성식 검사장이 오보의 소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BC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그리고 신성식 검사장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서 채널A 사건 검언 유착이 아니고 권언 유착의 실체 밝혀지는 것은 이게 시간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검찰의 역습 아니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A 사건의 전모, 즉 채널A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공모를 했어요. 뭘 공모했느냐? 유승민을 압박해가지고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 그 의혹을 캐내기 위해서 공모했다. 그리고 또 이 지모 씨가 또 이 가짜 제보를 한 이 내용. 그래서 권언 유착인데 이것이 검언 유착의 프레임으로 윤석열 총장을 징계까지 밀어넣은 사건이 바로 채널A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한동훈 장관의 역습이라고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재수사가 지금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결과가 주목이 된다. 그래서요, 이게 제대로 이제 수사가 되면 신성식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중앙지검을 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운명까지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추미애의 법적 책임 문제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여건과 관련된 내용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이가 말이죠. 조금 전에 77.77%의 누적 득표율로 신임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참고로 박용진은 22.23%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당대표 선거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 득표율이다.
이만큼 이제 방탄의 막을 세게 쳤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수락연설의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대선 패배 가장 책임이 있는 저를 갖다가 다시 세워주셔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넘어서 비장함을 느낀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미래정당, 유능하고 강한 정당,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요. 제가 먼저 정부 여당에 국민의 삶에 반보라도 전진이 있을 수 있다면 정부 여당에 협력하겠다. 그래서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 회법을 만들겠다라고 밝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 놓고 돕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다만 민생과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태행과 독주에는 결연히 맞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본인이 먼저 바른 길을 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국민과 국민이 바른 길을 가라.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바른 길을 가라. 본인이 먼저 갈 바른 길이 뭐겠어요? 본인과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둘 다 검찰과 경찰의 자진 소환 조사를 받고 이실 직고하라. 이게 본인이 가는 바른 길이다. 본인이 가는 바른 길을 먼저 선택하고 나서 영수회담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